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의 저자 이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강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식과 부동산은 왜 빠르게 상승하냐인데요. 여러분 지난 2018년과 2019년 기억하시나요? 이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웠죠.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평생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나만 빼고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두려움과 어떤 조급한 마음 그리고 허탈감까지 느끼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2020년 3월 코스피 시장은 어땠나요? 이때도 코스피가 폭락하더니 조금씩 상승하다 순식간에 3천을 뛰어넘었죠. 이때도 코스피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나요? 아마 부동산 시장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에이, 저거 거품이야. 저러다가 곧 꺼질 거야. 너무 많이 상승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는데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 상식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자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까지 가지실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자산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파트 이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음마 아파트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이 보이시나요? 2020년 12월에 21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2016년 가격이 보이시나요? 8억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3억 가까이 올랐죠. 저 음마 아파트가 5년 사이에 혹시 금으로 도배를 했나요? 혹은 내부 장식을 다이아몬드로 다 바꿨나요? 아니면 음마 아파트 밑에서 석유가 발견돼서 그 아래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라도 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낡은 아파트이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랐죠. 내부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 네, 거품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다음은 우리나라 주식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입니다. 2020년 3월에 가격이 4만원 중반대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8만원 중반 혹은 초반대로 올라섰는데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배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매출이 한 번에 2배로 뛰기가 쉬울까요? 직원들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을까요? 공장이 2배로 늘어났을까요? 혹은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갑자기 증가했을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위험해졌지만 주가는 단기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거품이라고 느꼈겠죠. 앞에서 음마 아파트처럼 내부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품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2000년 초반부터 2011년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한 10년 사이에 6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금액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금이 갑자기 만병통치약으로 발견이 돼서 먹으면은 모든 암이 낫는다거나 혹은 모든 병이 낫는다거나 그렇게 개발이 됐나요? 전혀 아닙니다. 금 역시 금 그대로 있었습니다. 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이자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월세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러한 것도 없었는데 금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역시 내부적인 변화가 없고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으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쫓아가지 못하고 저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혹시 거품 아니야?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얗게 칠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2008년 전후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유가는 6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한 번에 폭등하기도 했고 다시 140달러에서 40달러 선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유가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자동차 기름 아닌가요? 도대체 왜 유가는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우리가 그래도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는 그냥 자동차 타는 기름 아닌가요? 비행기 탈 때 쓰는 기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생활용품에 불과한데 가격이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했다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가자 하고 유행어를 만들어낸 그 비트코인이죠. 암호화 화폐. 2020년 초반에 한 8,000달러에서 지금 5만 달러가 넘었죠. 5만 달러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단기간 사이에 한 8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뭐죠? 암호화 화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본질은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화폐의 가치가 순식간에 5배, 6배 상승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혹시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10,000원짜리를 옆에 사람에게 5만원에 팔 수 있을까요?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내일 가격이 오르니까 이 10,000원을 네가 5만원에 사라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8배가 순식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기성 재화라는 것입니다. 투기성 재화는 가격의 상승폭과 가격의 하락폭이 매우 큰 재화를 말합니다. 이 투기성 재화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자산의 급등과 급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 투기성 자산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외화, 쉽게 말하면 달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해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국민연금에서 혹은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 이런 곳에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라고 해서 이제 석유, 금, 은, 구리 좀 더 넓은 범위로 본다면은 곡물까지 우리가 원자재로 분류하고 투자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셨죠? 해외여행 다닐 때 환전을 하면서 조금 이득을 본 경우도 있고 조금 손해를 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대 기관들, 해치펀드, 어떤 큰 펀드들이 아주 큰 자본을 이용해서 외화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것까지 5개를 모두 설명드린 이유는 이 5가지가 절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이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5가지를 한 번에 모두 공부해서 마스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그래도 이런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경제를 바라보고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얻으실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